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신사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사용 방법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사일주가 갑을 먹에 재를 보게 되면 재생관이 되죠. 그럼 일지라는 관을 중심에 놓고 재를 다루고 활용하게 되며 갑목을 쓴다는 것은 오래 걸리는 것, 오래 지속되는 것,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부담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관으로 갑목 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갑목 일은 많은 거고 힘들어도 하게 되는 일이고 반복되는 일입니다. 을목으로 연결이 되면은 일의 순환이 빠릅니다. 관 중심에 맞춰져 있고 일이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일이 바뀝니다. 일이 쉽게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서 일에 대한 변화가 큽니다. 오늘 한 일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내일은 다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목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대신 일이 많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정제입니다. 그래도 사화라는 직으로 재를 다루게 됩니다. 직위는 높지 않고 그것은 직이 지지에 있다는 것은 직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이 주어진다는 거지 직의 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있기 때문에 조직적 중심의 직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관이 월이나 월간에 발달되어 있으면 사회적 중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월지 중심으로 관이 발달되어 있다면 조직 중심의 관입니다. 그러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조직 속에 나죠. 그래서 회사에서 나의 위치를 찾습니다. 그런데 일지가 관이면 내 중심의 관이니까 내가 우선하는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간의 관이 이렇게 병화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회적 조건에 부합되는 형태로 위치가 형성된다 이거죠. 직위의 조건이 잘 발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월은 뭐예요? 사회적인 궁이고 일지는 개인적인 궁이다. 이 월과 일의 궁의 의미, 궁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관이 뭐 있다고 해서 똑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궁과 성의 관계들을 가감해서 봐야 합니다. 신사일주에 경금이 나오면 이건 뭐예요? 겁재죠. 겁재가 나온 겁니다. 신사일주는 경금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인이 왜냐? 돋보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뭐예요? 완성되지 않은 것. 이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금보다 더 잘났다. 이래서 돋보인다 이거죠. 경금이 그리고 자기의 사중에 경금이 나간 거죠. 자기 관 안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겁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본인은 완성된 형태의 관인데 옆에 경금이 있으면 더 돋보입니다. 겁재를 적극 활용하죠. 신사일주가 옆에 경금이 있으면 우월적 형태가 강합니다. 자뻑이 대단하죠. 잘난 맛에 삽니다. 신사일주한테는 겁재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신금이 있을 때가 더 문제가 됩니다. 갈등적 요소가 커집니다. 이것은 정면으로 쟁제, 쟁간을 하는 요소이죠. 다시 돌아와서 신사일주는 일지 정관이죠. 정관은 조직으로 외부 조건에 반응합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내가 밖에 규칙과 항상 상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식상은 개인성이죠. 정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식상이죠.
일지의 정관을 두고 있다면 본인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데도 자기가 뭔가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일주는 본인이 조직의 중심처럼 생각하고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집안에서는 자기가 집안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식상은 뭐예요? 자율성이고 개인성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식상을 보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런 거에 결핍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신사일주가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려 합니다. 자유로운 것처럼, 구속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합니다. 만약에 해수가 있어서 실제로 작용을 하면 식상의 코드가 굉장히 강해져서 규칙을 깨려고 하는 것으로 정관적 룰을 인식하고 깹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다. 상대 성질 긁는데 탁월하다. 정관으로 순차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게 틀어지면 확 상대의 성질을 뒤집어 놓습니다. 식상의 부분이 포장된 상태인지 선호하는 건지 실제로 들어와 있는 건지를 잘 봐야 합니다. 사회충으로 되어 있으면 조절하는 게 필요하죠. 목이나 토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목이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로 관도 살아나고 상관도 조절이 됩니다. 그럼 모군이 온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러면 흐름이 형성되니까 뭔가 성취한다. 모군이 빠져나가면 다시 관제가 일어날 수 있죠. 관제 구설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정관은 조직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가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가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개인인데 말할 때는 자기가 조직의 대표자처럼 말합니다. 신사일주는 또 뭐냐면 암합으로죠. 이렇게 병신합으로 암합. 관과 합을 해서 관과 동일시합니다. 신사는 사화와 합을 해서 본인을 드러내려 하고 보여진다고 항상 생각하고 본인이 또 보여줘야 합니다. 정관적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정관이라도 경호는 경호의 이름 뭐예요? 정화라는 거에 의해서 오화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경호는 만들어졌으니까 쓰임이 정확하게만 연결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관과 비겁을 비교해보면 정관은 조직 중심, 비겁은 개인적 주체성을 말합니다. 비겁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관에 대응하는 힘이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죠. 관의 지시를 받아서 맹목적으로 따르느냐 아니면 관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 중심에서 해석해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입니다. 비겁은 본인이 관을 끌고 가려 합니다. 그래서 신앙 한 명이 관을 본다는 것은 관을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약 한 명이 관을 본다는 것은 관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비겁은 주체성을 말하죠. 비겁은 일간의 근으로 작용한다면 일간이 주체성을 갖는 겁니다. 십성에 대응하는 주체성을 갖죠. 식상이나 재성을 본인 중심에서 주도해서 수리하고 신약하고 근이 없으면 주어진 거에 맞춰서 씁니다. 재에 끌려갑니다.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에너지를 발현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건데 특히 식신이라는 것은 기르는 힘이죠. 키우는 힘. 내가 힘이 없고 식신이 왕하면 내가 식신에게 길러집니다. 그런 걸 어린아이라 하죠.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인데도 자기가 식신을 키우면 아이를 키우는 아이가 되는 거죠. 케어를 받거나 케어를 한다의 차이입니다. 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관을 보게 되면은 관을 본인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신약해서 관을 쓰게 된다면 관의 지시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지시된 룰 안에서만 있게 됩니다. 보호만 받는 겁니다. 자기가 누굴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견이 근으로 작용할 때는
관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정관이 왕하고 일간이 힘이 없다면 관에 주어진 거에 맞춰진 명입니다. 그러면 그 틀 안에 그냥 있는 거죠. 프레임에 맞춰져 있고 지시된 것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유군 같은 게 있어서 힘을 갖고 있으면 관을 본인이 주도하려 합니다. 똑같은 관인데 관 안에 있는 상태로 돼 있다면 승진의 한계가 있죠. 일정한 선 위로 못 올라갑니다. 지시받는 형태로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이상 올라가려면 본인이 관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사나 이렇게 임원이 되려면 본인이 관을 주도해야지 관에 주도당하면 임원이 안 됩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비겁의 주체성입니다. 그래서 명예 근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결핍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결핍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없으니까 바라죠. 결핍의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선호하는 것에서 멈추게 되죠. 그걸 열망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선호한다는 것은 이성을 택할 때 그런 쪽에 끌림이 먼저 형성이 되는 거죠. 주체적이고 자율성이 발달되어 있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자기가 원합니다. 그런데 정관은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여명이 신사일주로 되어 있으면 반듯한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걸 선호하죠. 우리들은 사주에 정관이 없어도 프레임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거, 사회라는 거 이런 틀에 갇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규칙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끌림이 형성되죠.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 정관으로 돼 있으면 선호하는 것은 선호하는 데서 끝나야 되는데 신사일주가 해수가 있으면 이렇게 해수가 있으면 선호하는 것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니까 사회충으로 수국가로 명예 목이나 토가 있을 때 연결될 목이나 토가 있을 때 연결될 여지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인연의 고리는 없습니다. 이럴 때 명예 묘가 있으면 염려할 필요 없죠. 일정 부분 끌어들일 수 있는 수생목 목성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형태니까. 만약에 사회로 되어 있으면 미나 묘목이 실질적인 인연이 됩니다. 해미, 해묘로. 술토도 인연이 될 수 있지만 미토보다는 인연의 고리가 크지 않죠. 토국수하는 그런 조건은 되지만 사술도 원진이 되니까 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축토가 또 인연이 됩니다. 여기는 사유축이 되고 토국수하니까 그래서 미토와 축토가 인연의 고리가 큽니다. 해수가 있다면은 인연이 미나 축, 묘 중 세 개 중에 하나죠. 유비견은 선호하는 겁니다. 사유로 연결되니까 굉장한 인연이죠. 만약에 신사일주가 화가 강하고 관이 발달되어 있거나 천간에 병화가 나와 있고 금이 없으면 닭띠하고 만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배우자 인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사일주가 신약하면은 유금은 굉장한 인연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신은 유금만큼 좋은 인연이 아니고 해로하기 어렵습니다. 신, 지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신형이 되죠. 신금은 겁제이고 상당 부분 트러블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신사일주를 정리하면은 신사일주는 일지의 정관을 두고 있어서 본인이 잘났다고 인식합니다. 외부적 조건이 잘 돼 있으면 깔끔하고 규칙이나 룰에 잘 맞춰져 있는 타자에 대한 인식도 잘 돼 있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사화가 깨졌다든지 사회충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규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형태를 봐야 합니다. 일지정관으로 돼 있어서 본인이 돋보이는 것, 본인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 본인이 장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질 때 만족합니다. 관을 주도적으로 개별적으로 쓰려는 형태가 강하죠. 굉장히 깔끔하고 예민한 일주입니다. 신사일주는 대체적으로 남녀 불문 잘 빠졌고 그게 실질적으로 본인을 가두게 하는 틀에 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